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잘 보내셨을까요? 저에게는 이번 한 주 역시나 쉽지만은 않았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 겨울이 왔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봄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하루 만에 다시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런 가운데 증시 역시나 급등을 보인 이후에 하루 만에 또 반락하는 흐름들도 나타났습니다. 금요일장을 좀 복기를 해보자면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푸는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도 이 같은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섬유 그리고 석유, 화학까지도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한 상황이고요. 2차 전지라든지 제약주들도 다시 한번 또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과연 다음 주도주는 어떤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계속해서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우리 증시는 또 휴장이 되고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럴 때일수록 시장 전략은 탄탄하게 채워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이 같은 전략들에 있어서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무료 공개 방송의 기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공개 방송까지 시청하시면서 10월장 대비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필요한 투자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머니왕 일부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부 2분과 먼저 시작해 봐야겠죠. 머니투데이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십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위원님 제가 시장 힘들다고 그렇게 엄살을 부렸는데 제가 이렇게 딱 종목들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은 하나도 안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나쁘지 않게 보낸 것 같습니다. 예, 보냈고요. 지금 장은 역시 그냥 지수는 우리 개인투에 느끼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역시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나쁘지 않았다. 예, 참 이렇게 그래도 8월 26일부터 한 12거래일 상한가도 나오고 저점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올라서 잡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회는 나쁘지 않았고, 저는 이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잖아요. 참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간은 우리 직장 다니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지수 자체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우리 위원님은 이런 장에서도 너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시황 분석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예, 일단 시장은 전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좋은 기회는 1년에 한 두세 번 꼭 와요. 2월 달에 좋았고요. 그동안 이제 3월 달 말, 4월 초 고점을 형성하고 그때부터 계속 지지부진하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기회라는 게 바로 8월 달 시작됐다고 봐요. 8월 초에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 그런 구간이었죠. 바로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일단 지수는 안정권이다. 그래서 쌍바닥 후에 우상향을 가져가고 있고 주봉으로 봐도 이번 주 양선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전략은 어떠냐? 여기서는 조금 다음 주는 이제 지수가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장은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그닥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종목인데요. 그 종목, 이 시간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 시간이잖아요. 거기를 잘 우리가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이렇게 팁을 드릴게요.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8월 달 초에 이렇게 많이 내렸잖아요. 이때가 그때는 막 굉장히 공포스러웠지만 지나보면 기회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좀 외바닥에서 또 눌림이 주고 이게 지금 이제 쌍바닥 치고 상수로 돌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주봉을 보아도 역시 양손으로 마감하면서 이제 터닝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월보 보실까요? 이제 월요일이면 이제 월봉이 참 이번 달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자르면 양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음선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10월 달 있잖아요. 양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 이미 월봉에서 보면 밑꼬리를 멋지게 다 커버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또 거기에 보면 이제 무슨 또 경기 지표를 보자, 뭐 빚컷이니 앞으로 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니, 그것은요 다 여러분들 그 지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이 기술적 지표는 모든 것들이 다 조합돼서 하나로 나타나는 게 바로 기술적 지표라는 거. 성공 투자를 하시려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지수가 됐던 종목이 됐던 이렇게 내릴 때 매수하고, 또 이제 장이 또 좋으면 막 환호성을 울리잖아요. 그럴 때는 매도해야 된다. 우리 앵커님, 네. 요즘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아까 반도체 뭐 겨울 얘기하고 뭐 봄 얘기가 나오죠. 네. 근데 하이닉스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모가스틴에서 좀 나쁘게 리포트가 나왔고, 이제 뭐 겨울철이 이제 왔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때가 지나보면 바로 저점이었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좀 차트를 안 보여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다 그 과매도 구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공 투자하려면은 낮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이 지금 차트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스닥도 역시 이제 다음 주는 조금 이제 쌍고점이니까 빨간색이잖아요. 탄력이 둔화되되, 그럼 종목은 없느냐? 2,600개에 가까운 종목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코스닥 차트예요. 제가 하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왜 지금 종목에서 답을 구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월 26일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날짜를 보시게 되면요, 이 자리였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리였거든요. 이때부터 계속 지수는 내리고 안 좋았죠. 그런데 황금 맥점 전략은 이때부터 계속 9거래일 연속 상한가, 또 이때까지 보게 되면 12거래일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저점에서요. 그래서 역시 다음 주도 또 10월 초도 조금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우리 앵커님,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그때도 한번 우리 그 가슴이 와 닿았다고 우리 실시자마도 유튜브 특징타에 그런 글을 썼는데, 낮게 사야죠. 네. 그러면은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많이 만족한 종목이 바로 낙폭 성장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노리면 뭐 지수와 상관없이 뭐 10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도 다 우리가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선 우리 증시는 뭐 지수의 탄력성은 둔화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10월장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시황 분석도 들어봤는데, 시황 분석 혼자서 공부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과 계속해서 시장 공부 자세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황금 맥점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수가 많이 힘들었는데 저점에서 잘 공략해서 우리 위원님은 웃음꽃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그럴까요? 역시 이제 뭐 지수는 물론 양봉으로 마감했지만 개투하기 힘들었으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여기서 황금 맥점에서 잡아서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그렇게 소고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이 되면요, 솔직히 전문가로서 보람도 느끼고 또 때로는 경외심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수익도 안 나고 힘들게 매매하시면서 가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계좌가. 그분들은 제가 수익 났다면 속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좀 뭐래 편협된 그런 좀 관점에서 벗어나셔서, 아하, 황금 맥점은 저렇구나. 그래서 나도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그래도 황금 맥점 어느 정도 팁을 주는구만.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 엑셀 세라퓨틱스가 되겠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 기업 내용을 생략하고요. 자, 보실까요?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거거든요. 양봉이 계속 나고 그다음에 또 양양음 패턴. 이게 이제 우리 헤인켄 아시죠? 넘버 5. 상위 5% 이렇게 좋아하는 거. 음봉에서 그 다음날 상한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간에 35%, 이틀 만에 35%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에드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결국 이렇게 많이 내려서 이게 망치형 캔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갭 상승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것도 역시 또 상한가 뽑으면서 27% 이틀 동안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네요. 또 세 번째 이제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오다인도 보세요. 이게 또 양양음 패턴. 이제 우리 머니투데이 예측한보다는 양남 패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식 투자할 때 있잖아요. 그 접근 방법이 다양해요. 말하자면 증권사 같은 데는 이렇게 이제 애널리스트들 말입니다. 주로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죠. 그리고 또 보통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어느 때요? 뉴스 따라다니면서 외면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것이 옳고 나쁘고 딱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거냐 그걸 늘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콜라보를 좀 생각하시라. 어떤 콜라보냐? 그냥 허접한 종목들, 실효성 테마 그런 것들은 좀 멀리 하시고요.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들 뭐 대왕거래 테마라든가 유가 관련 종목들 저점에서 근근히 좀 올랐다가 또 한번 가라앉고 그러잖아요. 유가 관련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이라크 때 이스라엘이 또 한이의 그 암살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 종목 들고 있어 못 벗어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대왕거래도 이미 시세가 한번 분출됐는데 그걸 가지고 항상 재료가 있잖아요. 처음 신선할 때 충격파도에서 많이 오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게 제가 볼 때는 실효성 테마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가늠해서 예측하면서 그런 것들은 별로 수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뉴스 따라서 매매하는 것들 또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매하는 것들 그래서 좀 경계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용이 되는 종목들을 또 아무 때나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 황금 맥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금 공부하시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이오다인이 있습니다. 바이오다인도 제가 기업 내용은 시간상 생략하고요. 자리만 보시자고요. 자, 이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이것도 양양음 패턴이었죠. 그때부터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140,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제 급등 이틀 동안 38%예요.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기 적으신 분들은 뭐 38%가 성이 안 찰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좀 투자하기 많으신 분들 뭐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 38% 이틀 동안이면은요 아마 놀라 자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황금 맥점에서 시그널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IMT가 있습니다. IMT도 이것도 이제 반도체인데 그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보이면서 이게 진적으로 수혜주거든요. 왜냐하면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그 건식 세정 장비 CO2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젯을 납품을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황금 맥점을 잡아서 VI 그러면서 시가 대비 18% 물론 장정품은 25% 상한가 근처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가 대비니까 18%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세코닉스가 있습니다. 오, 되게 쉽네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혜연님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뭐예요? 양양음인가요? 거래량 감소하죠. 네. 역전된 망치죠. 오. 이런 것들은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이것도 11% 정도 어제까지 좋은 상승 흐름이 났죠. 어제 지수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좀 신기할 정도죠. 예, 바로 세코닉스가 그렇고 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양음 캔들이 나오면서 이것도 한 11% 정도 이틀 동안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SOC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인데 18,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9,000원까지 딱 3일 동안에 반토막이 났네요.
그러면서 음봉 세계로 들이오네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마이크론이 좋으니까 그걸 그냥 뉴스는 그 다음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음선 세계를 만들어서 이수전 밀거리 패턴 만들으니까 거의 상 근처까지 가면서 이런 종목들은요 완전 저점에 잡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이게 급등 차트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여기서 매수했으면 그냥 당일치고로 20% 이상 수익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었다. 이게 바로 저점 매수의 답이죠.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노렸죠. 뉴스 그 다음에 나왔죠. 황금 맥점이 정확히 매수 포인트로 찍어 드렸죠. 이 정도 된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고려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또 한번 보실래요? 참 신기하죠. 양양 패턴. 2% 밀집에서 딱 터닝포인트 나오면서 어제 거의 상 근처까지 25%나 올랐어요. 참 어떻게 보면 루틴하고 신기하죠. 근데 이럴 때는요. 제가 우리 개인터들 왜 이렇게 이때 안 사시는 이유를 알죠. 뉴스 안 나오거든요. 이미 자리는 알려줘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늘 뉴스 쫓아다니시면 수익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해낸님도 뭐 주식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늘 이런 걸 자꾸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HV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HVM도 이것도 이제 이거 어제 한 10% 정도 상승이 일어났는데 저점에서요. 이게 바로 이게 이제 뭐냐면은 5일하고 11선의 도지 캔들 이게 또 황금 백점 전략이 나오는 그런 게 돼요. 또 청담 글로벌이 있습니다. 청담 글로벌도 이게 이제 결국은 화장품인데 중국 그 모멘텀은 다음에 나온다니까요. 이것도 뭐예요? 양양 패턴이죠. 거래량 급감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늘 그래 황금 맥점 전략이 10가지 전략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스키핑 하십시오. 상위 5% 분들이 성공토를 이렇게 좋아하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만 제대로 공략하면 여러분들 뉴스 쫓아다니면서 그 힘들게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게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혼자서 볼 때는 잘 안 보이던 요소들이 우리 위원님과 함께 짚어보니까 눈에 너무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낙폭 성장주 위주로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짚어주셨는데 이 같은 전략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 저희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자세하게 들어볼 거니까요. 지금 정리 후에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맥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는 보다 디테일한 전략들도 배워봐야 될 텐데 위원님 지금 반응들이 너무 좋은 게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라고 반응이 너무 좋아요. 자, 이제는 좀 더 자세한 전략들을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댓글에 많이 올라오죠. 저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저는 성공 투자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참 저는 주식을 한지 30년이 넘어요. 여러분들을 모신 지도 한 28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이거 경험을 오래 하다 보니까 왜 개인 투자들 힘들게 매매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의 그런 성경 글귀가 나온다고 그래요. 예, 좁은 문으로 돌아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은 그 길이 너무 넓고 그래서 멸망의 문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제가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을 읽으면서 맨 그 초입에서 읽은 글귀이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상위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5%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뭘 좋아하시나요? 대중들. 그러니까 이 대중들은요, 95%의 돈을 잃으면서 주식할 때 감성적으로 하고 뉴스 따라서 하고 그게 100% 실패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다만 뉴스가 나올 때는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리기가 쉽고 엔비디아 같은 거의 교훈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내리기가 쉽고 그다음에 그래도 많이 올릴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데 이따 제가 무방 준비되어 있어요. 팩트로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황금 맥점이 어떻게 상승이 일어나고 맥점이다 그걸 해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 꼭 이따 무방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픈 계좌 좀 고치셔야죠. 치유하셔야죠.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크게 나는 그 비법. 주식은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신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자금력이 많으시고요. 기업 분석을 그렇게 잘하시나요?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포켓팅을 워렌 버핏 좀 잘하시나요? 주식은요, 자체가 위험 자산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그 진정하게 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걸 매도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럼 무조건 탄탄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콜라보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식에서 크게 콜라보를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는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을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기술적 분석, 기술적 지표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게 무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전 매매에서는 또 투 트랙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조화를 이루어야죠. 진짜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저점을 잡아서 그것도 뭐 마디마디 매매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게 바로 말로 홈런 종목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6일부터 바로 엊그제까지 운이 좋게 9월 12일까지 운이 좋게 12개의 상한가가 속출했습니다. 그것도 다 저점에서. 그게 바로 단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함께 공부할 그런 내용은 말로 홈런도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에서 그렇게 로망인 상한가를 고점에서 추격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한번 상한가 잡아보자. 그 기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좋은 정보의 말로 홈런 종목, 제약바이오.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은 좋은 정보의 공방 코너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 7시 40분부터 모시고 있거든요. 그때 7월 1일 날 첫 방송에서 7월 달은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6월 달까지 제약바이오가 지지부진했고 6월 28일은 많이 내렸을 때예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이거 논리가 있어야죠. 4년 만에 돌아온 사이클이고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CMO 그런 캐시카우 창출하는 기업들이 다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유한양이죠. 그 전에 또 이제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리온이 최대 주주가 되면서 또 기업 변신을 회사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수가 일어났다. 캐시카우가 창출하고 있다.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가장 좋았을 때는 2000년대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때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PER이 80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품이 꺼지면서 40배예요. 40배가 절대 저평가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020년에 비해서 논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캐시카우 창출 능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영업이익률이 13%였어요. 근데 지금은 18%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전국적으로 펀더멘탈을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오르는 거예요. ADC라든가 항암제에서 그다음에 또 이거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제약업종 일간 차트를 볼까요?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이에요. 6월 28일 날 자리가 언제 있느냐? 바로 양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4입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죠. 이 주식시장에 어느를 이해하시면 성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뉴스 따라서 그 힘들게 매매하시는 것보다도 근데 이때 또한 봤어요. 뉴스 안 나오니까요. 이때부터 가파르게 20% 상승 나오고 그다음에 블랙 먼데이 때 이 또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죠. 근데 가파른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되돌림을 무시해야 돼요.
그 되돌림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도 섹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다. 그러면 왜 7월 달부터는 이거 일간 차트가 그렇고 좀 마이크로한 미시적으로 그렇고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답이 나오거든요. 뭐죠? 조정 다음에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다음에 역전된 망치를 누리시라. 그러면서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약업 쪽 전체를 보시는 눈이고 이제 숲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약간 올드하니까 그냥 스킵해갈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알테오젠은 그 ADC 기반 킵트루다 그 여기에서 SC 제휴조사 가지고 머크 사이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제가 머니투데이 그때 방송 출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혜 공략했던 겁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2170%나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무시하세요. 다만 이 가정을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의도 주식왕 밤방송에서 16,000원대 추천드려서 다이렉트로 600%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이거 화면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ADC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싱이라든가 다케다, 익수다 이런 데에 8조 7천억 라이센스 아웃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황금 맥점에서 수의 공략에서 170%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되고 꾸준히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럴 때가 다 변곡점이에요. 이럴 때가. 이럴 때 이것도 양음양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때 움푹 파일 때도 변곡점 170%나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종목은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황반 변성 PFS 이건 뭐 제가 이게 이렇게 인젝션 빼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걸로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아일리아, 그 바이오 시밀러 유럽 9개국하고 일본, 캐나다까지 이렇게 특허 진출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렸을 때 그 수회 이런 그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삼천당 제약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바로 이런 자리죠. 자, 이럴 때 매도할 때는 매도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 실전 매매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 혜인크님 보시는데 이렇게 이격이 많이 과다하면 아까 말했죠. 주가라는 거죠. 상승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탄력이 줄어나 조정되기 쉽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와요. 그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뭐 캐나다 그런 거 소위 말해서 뭐 쉽게 얘기할게요. 썰이야, 아니야, 특허 이거 분쟁될 거야. 묘하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가짜 뉴스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는 이거 놓치지 않죠. 이때 잡고 이때 잡아서 이것도 215%나 상승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식 투자에서 아까도 제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반도체. 가장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은, 가장 위험스러운 게 저는 봤을 때 뉴스 쫓아다니는 것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오다인.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까는 조금 시간이 지난 그런 종목들이고, 여기서부터는 프레시한 종목. 바이오다인입니다. 바이오다인은 어떤 회사냐? 아까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설명 안 드렸는데, 자궁 경부암 액상세포 검사 ALBC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기압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이제 자궁암 진단하는 건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줄 아세요? 로슈와 블로잉 이거 이제 ALBC 그 진단 키트라든가 장비라든가 시약 이것을 20년 독점 계약을 했어요. 로슈는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글로벌 의료기기 거의 1위 업체예요. 근데 그 회사 1위 업체가 왜 바이오다인을 지목했을까요? 이 회사 당연히 기술력을 봤겠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나름 보람을 느끼는 게 바로 추석 특집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며칠이나 지났나요? 자, 이 자료를 보실까요? 바이오다인 처음에 공략한 게 이평선 밀집에서 5선 아래서 쌍둥이 패턴이에요.
이평소 밀집을 누리시라. 이평소 밀집을.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럴 때 있잖아요. 웬만한 개인 투자자는 이거 들고 있지 못합니다. 내용을 모르면. 이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쫀쫀이 뛰는 작업이라고 그래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야 니들 팔고 나가 라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내용을 모르면 이런 것들 들고 있기가 어렵죠. 저는 이때 황금 맥점에서 딱 이게 포착이 됐죠. 야 그러면서 한번 슈팅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이때 또 한번 양면 패턴 나오고 양면 패턴 142%. 이거 6월부터 뭐 긴 시간도 아닌 그런 가운데서 142% 상승이 일어났다. 이거 뭐 나쁘지 않죠?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우리가 2배 그러니까 100% 오른 종목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삼일제약이 되겠습니다. 삼일제약 내용을 보실까요? 여러분 삼일제약 잘 모르시죠? 황반변성, 녹내장, 그다음에 또 안구건조증 이 저만제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게다가 골관절염 치료제 로어 12빈트 이것이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병이 된다. 특히나 지금 이 저만제에서는요,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베트남은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인건비가 싸잖아요. 말하자면 뭐 약사 같은 경우 초임 같은 거 비교했을 때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한 9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장도 그러면 굉장히 로우 코스트, 낮은 가격으로 저만제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게 8개 라인이 돼요. 8개 라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3개가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돈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하는 게 대만 업체하고 또 프랑스 떼아하고 같이 이미 이제 CMO 생산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18개 나라에서 이 회사에 지금 아주 줄을 쓰고 18개 그 업체에서 말입니다.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보시죠. 3개 안에서 캐시카가 되고 올해만 해도 2천억 넘게 매출이 되고 창사 최대 실적인데 그걸 풀 가동 8개 라인까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차관을 두는 거예요. 늘 뉴스 따라서는 남들이 안 볼 때 이게 말로 홈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얼마만큼은요? 여기에서부터 다이렉트로까지 오르면서 109%나 상승했죠. 이게 바로 말로 홈런을 한번 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들? 기업 내용을 알고 남들이 안 볼 때 뉴스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잡아서 크게 말로 홈런을 치는 그런 수익이 되는 비법 하나하고 근데 여러분들 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야, 난 투자하기 적고 좀 빨리빨리 승부를 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게 말씀드린 좀 시간을 가지면서 수익을 줬다면 단기간에 또 멋진 수익을 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황금 맥점 전략은요. 뉴스 나오기 전에 보통 소문에 앞서서 그 기술적 자리를 정확히 잘 포착을 해서 그다음에 보통 당일에서 5일 내에 보통 당일에 3일 내에 승부가 나고 늦어도 5일 내에 적중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에서 20%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공부해 볼까요? 그러면 이 황금 맥점 포착이란 뭐냐면은 저는 정말 뉴스 따라다니는 건 저는 뭐 오금절에서 못합니다. 그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다 아는 수학에서 구구단 누구나 다 알죠. 그럼 구구단 외운다고 뭐 우리 좋은 대학 들어갑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주식도 이미 누구나 다 아는 뉴스는요 시세를 크게 못 주어요. 시장에서 가장 시세를 많이 주는 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모를 때 소위 말해서 새색시 같은 알토란 이런 종목들이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황금 백점 전략은 바로 뉴스 나오고 그럴 때 많이 올라서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쉽게 포착한다는 거예요. 급등한 종목 추격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고 나오죠. 당일에서 5일 내에 거의 승부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또 특징을 말씀드리면 뉴스 소문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주고 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주식기관에 소문이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뉴스 쫓아다니시는지요. 그리고 단연간 아까 80, 90% 적중률 그러면서 이게 2회인데 이게 좀 뭐 10회나 12회나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났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입니다. 늘 기술적 자리만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펀더멘털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에 대해서 한번 회사 내용을 보자. 내시경 지혈제 아까 말씀 넥스파우더에서 독보적이고 식약처 유럽 C
그다음에 미국 FDA까지 승인을 받았다. 메드토르는 아까 제가 바이오다인이 어디에 오고요? 예, 여러분들 아까 그 로시하고 그 공급을 맞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것은 어디예요? 메드토르니 140조가 넘는 이거 굉장히 앞으로 의료기기 그런 회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몸에 되는 거죠. 여기 제휴를 맞았다.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한 30개국에 이제 호주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실까요? 한번 기술적 자료를 보세요. 딱 한 달 됐네요. 이것도 거의 100 가까이 올랐어요. 시점 매매에서는 뭐 저점 매수, 고점 매수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한 뭐 120, 30% 이상 수익이 난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양양한 패턴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해외는 또 한번 보세요. 양양한 패턴? 근데 이때가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제가 볼 때는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해드려서 84% 다이렉트로 올랐잖아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바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또 엑셀 세라퓨틱스 이것도 110%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것이 바로 네 종목이 다 100% 이상이에요. 단기간 내. 엑셀 세라퓨틱스도 이건 어떤 회사냐면은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전문 기업이고 셀카가 주력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글로벌 총판이 7개에서 15개까지 늘어난다. 내용을 공부하셔야죠. 핵심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자료를 보실까요? 이 종목 상한가 4번이나 뽑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역전된 방치 제약바이오 그 월봉에서 말씀드렸죠. 이어서 상한가가 일어났고 또 음봉 4개 다음에 역전해서 또 나오네요. 또 상한가죠. 근데 이럴 때 우리 회원님들 자꾸 보고 계셔 제가 관심 있게 보시니까 이때는 앵커 멘트 없잖아요. 네. 없죠. 그런 거예요, 늘. 그러면서 또 상한가, 음봉 5개를 노려라. 이표소 지집에서 또 상한가, 양념 조금 전에 공부하셨잖아요. 이것도 상한가. 상한가에서 110%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TDS팜, 요것도 완전 저점에서 이제 파스 기반인데 시주도 괜찮고 뭐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지만 이것도 상승한 다음에 반토막 나서 역전된 망치에서 상한가 64%나 상승한 예가 되겠네요. 자, 또 PNS 미케닉스가 있습니다. 이건 재활 로봇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앞으로 성장성이 2024년부터 27년까지 한 43% 전망되고요. 공모가가 22,200원일 때 경쟁률이 1,585대 1이었는데 주가는 어디까지 늘었어요? 정말 완전 뭐 반에 반토막 났죠. 그러면서 이때도 잡아 상한가를 뽑았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공부들 많이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또 월요일 황금 맥점 포착한 게 뭐냐? 저는 장이 끝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수익을 내시려면 급등한 종목, 과거형 또는 현재형을 보지 마시고 급등할 종목을 노리시라. 그게 황금 맥점에서 포착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따가 무방에서 또 월요일 황금 맥점 포착 종목 제가 여러분 그 주제로 모실 겁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완벽한 기업 분석과 기술적 차트 분석이 전제가 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졌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난 포착주에 대해서도 잠깐 점검을 좀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뭐 시간상 이 외에 이따 황금백점 포착하는 것들이 엄청 대박주 많이 있거든요. 시간상 못하고 AS로 들어가서 첫 번째 3일 제약이 있습니다. 3일 제약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보셔야 돼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저는 한 이만큼 되돌릴 줄 알았더니 바로 올리고 있거든요. 펀더멘털이 워낙 좋아요. 이것은 제가 좀 롱텀으로 2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한 종목이 더 궁금한데요. 네. 이 종목도 너무 차트적으로 배워볼 요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드 위즈도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예, 그리드 위즈는 사실 저는 굉장히 SK가스에서 2대 주주예요. 그래서 대기업 후광 효과를 가지고 있고 성장성은 얼마든지 살아있다.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예, 바로 상승 추세선 하단부에 위치해 있네요. 그때 금요일 날 자리가 좀 좋았는데 예, 지수 조정과 함께 밀렸지만 좀 우리가 매크로하게 이거 종목을 한번 주봉을 보시게 되면 말이에요. 이것도 다음 주 긍정적인 또 양봉 가능성도 있어요. 꾸준한 관심권에 보시면서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1차적으로 한 27,000원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우선은 다음 주까지 긍정적으로 흐름 지켜보면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위원님, 우리 위원님 눈에 든 황금 맥점 종목이 더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있을까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지금 우리가 매년 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회사 내용이 괜찮아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보여서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따가 무방에서 여러분께 네.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무방에서 또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예, 10억에 12 거래일 상한가가 그것도 저점에서 뽑았다는 건 뭐 저는 애들로서 운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운이 뭐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냥 많이 올랐을 때 상한가보다는 제대로 저점에서 잡아서 상한가를 한 그 짜릿한 맛 나쁘지 않죠. 월요일 날 황금 맥점 공략 종목 또 있습니다. 다음 주 떠오를 황금주 제가 그걸 주제로 여러분 모실 겁니다. 그냥 아파하지 마시고 늘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은요 수익에서 위협이 분명히 가려지는 장이거든요. 실계자 수익에서요. 함께 하실 분들 꼭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절대 운이 아니라는 걸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바로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에 필요한 투자 전략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머니왕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사실 평일 내내 시장 걱정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시장 흔들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위원님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봐 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반등은 했는데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단기적인 고점에 오면서 어느 정도 좀 저항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무슨 의미를 하냐? IT 반도체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고점 이후에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등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반등이 예상이 되지만 삼성전자는 또 어제 뭐 조선비즈에서 나온 단독 기사에 의하면은 파운드리 공장을 셧다운 시켰다 일부를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만큼 수주가 굉장히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택 캠퍼스 쪽에 투자도 사실상 일단 중단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 그런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겨울이 올 건지 봄이 올 건지 그거는 우리가 둘째 문제고요. 일단 수급적인 문제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IT를 공략할 때는 선별적인 게 필요하다. 특히나 지난주에 특이한 상황은 IT 반도체 쪽에서 유리기판 쪽은 이제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앞으로도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거는 유리기판 쪽.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의 흐름은 바이오 쪽, 제약 쪽에 아직도 와 있고 이 바이오 쪽의 제약 쪽의 돈의 흐름이 바뀌려면 전반적인 어떤 그런 섹터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섹터의 변화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공략을 잘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우리가 또 실전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실전 매매할 때 중요한 거는 과거에 얼마만큼 올라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리뷰를 해드리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 주에는 공략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DA 신청이 들어갔죠. 이제 HLB가.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7월 초 중순부터 IT 반도체가 굉장히 급락을 했고 삼성전자도 거의 뭐 30%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 SK하이닉스도 거의 50%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오 종목들은 그런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밀리지 않고 횡보 구간에 있고 박스권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 정체돼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HLB의 지금 이제 FDA 승인은 언제 뭐 2개월 후에 날지 4개월 후에 날지는 결정이 나봐야지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HLB가 만들고 있는 그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 자체가 일반적인 항암제가 아니라 새로운 혈관을 갖다 생성하는 걸 억제시키기 때문에 모든 암세포에도 적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HLB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런 구간의 박스권에 있을 때 되리켜 보면은 우리가 7월 달에 IT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 거의 50% 이상, 60% 이상의 하락이 보였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7월 달 하락, 8월 달 하락과 전혀 무관한 9월의 변동성에도 거의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주도주가 다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오의 빅2라고 꼽는 게 바로 이제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요즘에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알테오젠과 HLB가 1, 2, 3위권 안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종목들이 과거에는 임상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실제 임상에 성공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도 보시면 이 알테오젠이 바로 그런 얘기긴 한데 머크에다가 우리가 계약을 해서 알테오젠의 기술력을 뭐 세 개 다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알테오젠의 그런 어떤 기술력 자체가 앞으로의 향후에 로열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키트로다라는 그런 항암제가 연간 35조 원에 가까운 그런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로열티가 1조 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종목도 또한 똑같죠. IT 반도체가 7월 달에 하락을 할 때 바로 이 구간이죠. 7월 달에 하락하는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알테오젠은 일반적인 종목과는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70조 원 되는데 이 종목이 지금 20조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해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정도 나오고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지만 머크에서 1조 원 정도의 그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HLB 알테오젠은 우리가 두 개의 빅2가 움직인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9월 19일과 20일 날 이틀 동안 3천억대를 매수를 했는데 그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33만 원 목표를 벌써 수개월 전에 드렸는데 이미 도달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저녁 생방송에서는 44만 원까지 일단 목표를 상향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목표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제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이제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다인이라는 회사는 원래 지금, 매출 자체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1년에 한 50억 정도 나왔었는데, 로슈와 제휴를 하면서 앞으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SD바이오센서가, 코로나 시절에, 로슈와 제휴를 맺으면서 1년에 1조 원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로슈에서만 1조 원이었는데, 지금 이 바이오다인이, 만약에 이제, 로슈와의 그 계약에 의해서 매출이 나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로열티가 거의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까지 50억을 팔던 회사가 로열티를 1,500억을 받는다고 하면은 엄청난 그 매출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30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가총액이 제 기억으로는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자원경부암 그 진단 키트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이긴 하지만 매출에 대한 어떤 그런 범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시총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런 3개월짜리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어제 굉장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과연 이 물량들이 매도 물량들이 여기서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어제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일단 매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일단 일부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에서 보면은 뭐 어제 워낙 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대량 거래에 의해서 올라갔고,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이제 신고점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점에서는 저항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로슈에서 나오는 그 매출이 오픈됐을 때 그때가 피크를 찍는 단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적과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 올랐는데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다음 주가 이제 관건이겠죠.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젠백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포착된 종목 중에 굉장히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이오 제약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바이오 제약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임상 실패의 그런 원인 때문에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젠백스가 과거에 한 4, 5년 전에 10,000원대에서 40,000원까지 올라갔었던,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가 올라갔었던 그런 이력이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과연 여기가 최고점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를 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간 거는 이 바닥권에 9,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의 HLB를 보면 거의 8배, 단기적인 고점까지 올라갔는데 8배, 그리고 이 젠백스가 최고점, 최고 상승률을 이룰 때가 거의 3배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이 젠백스는 제가 이제 작년에 IR까지 갔다 왔었는데요. 일단 진행되고 있는 그 GV1001, 이 물질이 원래 뭐 항암제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PSP라는 이 진행성 핵상마비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일종의 알츠하이머랑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알츠하이머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이 PSP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고 식이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파킨슨병도 치료 같이 임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항암제로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결과물 자체가 유로 2024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유로 2024가 다음 달 10월 24일과 25일 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표가 있는데, 그 시점까지는 굉장히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을까. 이미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기서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가 더 터졌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가 일주일 동안 줄었죠. 특히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동안 30분 단위가 매매였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월요일 날 단위가가 풀리면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그런 구간. 근데 과연 월요일 날 매도가 다 나올 것이냐 아니면 매도가 일부 나오고 계속해서 상승을 지속할 것이냐는 우리가 월요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단순하게 잡기보다는 이게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의 여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응하신 게 좋지 않을까. 젠백스가 지금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한 80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단위가 해제될 때 당시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이 GV1001 이게 지금 벌써 17년째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아마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또 하나의 우리가 글로벌 그런 어떤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진출을 해서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HLB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단위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줄었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전 주보다는 훨씬 거래가 줄었고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거래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월요일 날 단위가가 해제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단위가 해제되는 당시에 하루에 거래 대금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10시 전에 뭐 500만 주 이상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차익 실현을 또 일부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일렉트릭이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전력 설비 쪽인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 4월달, 5월달에 워낙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의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됐을 때 올라가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냐 아니면은 매도 물량이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이거를 체크하다 보면 더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이 갭 상승을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5일선까지 내려왔죠. 5일선까지 내려왔는데 매도량은 없다는 거죠. 네,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바닥에서 매도량이 없다,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은 다시 한번 양봉을 띄우면서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는 대략 13,000원의 매물로 봤을 때 13,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뭐 그 부분까지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다. 요즘에 뭐 나온 뉴스로는 미국의 이튼사라고 이 전력 설비에 관련된 굉장히 그 캐파가 큰 회사인데 이 회사에 신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반도체 쪽이 약하고 IT 쪽이 약할 때 전력 설비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이쪽은 아마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제일렉트릭. 자, 지난주에 보시면은 거래가 이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 그리고 거래가 점차 줄고 있다. 추가적인 상승은 뭐 다음 주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000원, 13,000원 구간을 노리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굉장히 그 꾸준히 설명드렸던 이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utics인데 이 종목은 뭐 거의 전국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거의 없었죠. 근데 제가 이 바닥권에서 포착을 해서 저녁 방송에 드린 이후에 거의 한결같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거는 이미 급등이 예상됐었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드릴 당시에 이런 급락세, 근데 이 급락세가 바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면서 이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자체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게 연초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로열티가 1조 5천억 정도의 그런 기술 이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미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자, 이전 고점 4,500원 구간, 5,000원 구간이 바로 이전 고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어느 저항을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들이 약간 주춤할 때 지금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여기서 지지가 안 되면 이제 다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이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서서히 이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거두자 이런 식의 어떤 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거의 한 112%, 네, 고점이 거의 112%나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 차익 실현들을 하시면서 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도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챙길 때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매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매도입니다. 올라가서 수익을 거두더라도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 수익을 냈더라도 이게 90%만 되면은 사실은 10% 수익을 날라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미련이 남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 타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종목,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었던 구간에서 매도를 못한 게 아마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오류인데 그래서 매도를 잘 잡아야 한다. 지금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따가 뭐 다른 종목들도 말씀드리겠지만 매도에 중점을 두시는 게 앞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지난주에도 5주선을 이탈한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뭐 조정을 받았지만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양봉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네,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경계감은 과연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4,500원의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못 돌파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그제 새롭게 등장한 종목이 있죠. 유플렉스라고 이제 이 메타의 오라이언이라는 그 스마트 글래스가 공개되면서 우리가 비전 프로에 이은 거의 두 번째 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거의 혁명에 가까웠는데 이게 제2의 스마트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라스를 끼고 여기에서 모든 게 컴퓨터가 작동이 되고 AR, VR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연 이 파장력이 얼마나 갈 것이냐. 일단은 유플렉스가 메타에다가 FPCB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가장 수혜를 입겠죠. 그래서 자,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런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최근에 연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는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 이 구간에서 유플렉스가 메타의 오라이언에 의해서 매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아직까지 미지수겠죠. 지금 사실 비전 프로도 굉장히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이언의 이 매출이 앞으로의 기대감이 바로 여기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폭발적으로 출시한다, 뭐 이럴 때 이 종목이 다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 이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라이언이 다시 이제 언제 출시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뛰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금이 상승 초입 구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 또 5일선, 5주선에 가까웠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다. 자,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에서 영망치와 그리고 대량거래 아주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초입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높은 구간까지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도 거의 바닥권에서 영망치가 나오고 대량거래가 실린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에서 이 시간에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TX 그린 로직스인데요. 미국의 중남부 지방의 항만에 파업을 하면서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중동 지역의 지금 불안 정세가 물류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지금 미국 동남부의 이 항만 파업이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파업인데 30일 날 결정이 납니다. 30일 날 만약에 파업이 결정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해상 운임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 구간은 일단 이 매물대를 얼마나 어떻게 소화하고 다시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면은 이게 추세가 자체가 그냥 고점 내려가면서 밀리는 거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어제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일주일 전에 대량 거래보다는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확연하게 이 구간이 우리가 일정한 그런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진폭만큼 다시 한 단계. 그럼 지금 구간은 과연 다음 주가 상승의 어떤 초입 구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SKC. 이 종목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IT 반도체가 주춤하더라도 일단 유리기판 쪽은 먼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리기판에 보면은 어제 이제 JNTC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중점으로 둬야 된다는 그런 종목이 바로 SKC와 필옵틱스인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소재 업체, 유리기판과 관련된 업체에 실제로 독일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옵틱스가 며칠 전에 이제 강하게 올라갔었고, 어제 또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JNTC가 올라갔었고, 가장 우리가 유리기판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이 SKC죠. 근데 SKC는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미국의 어프라이 머티리얼즈와 같이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유리기판을 생산을 하는데, 다음 해죠. 바로 내년에 유리기판 생산에 들어갑니다. 삼성전기는 26년에 시작을 하고요. 생산이 26년에 시작되고,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년부터 생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리기판 쪽을 생산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유저들이 결국은 먼저 SKC 거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강세를 띠고 이런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이후에 지금 줄기차게 조정을 받았죠. 지금 뭐 이거는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돌파를 보면은 바닥에서 서서히 거래가 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정고점에 대한 어떤 구간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에서 실제로 보조금을 한 1,000억 정도 받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북미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약품을 만들더라도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미 시장이 통과가 되면 유럽 시장도 가볍게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북미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북미에다가 직접 그쪽에 생산 시설을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SKC가 북미 시장에 직접적으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유리기판이 앞으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면은 글로벌 탑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 보시면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세웠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시키면은 이 하락했던 것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상승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기판 쪽은 SKC, 필옵틱스 이 정도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추세의 상승 자체가 거의 조정 없이 올라가는 게 바로 이제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태성까지 유리기판을 보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서 집중적으로 SKC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까지 이 종목들에 대한 설명들은 아마 오늘 공개 방송에서 또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종목들, 그리고 향후에 다음 주에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한가만 포착주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돈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투자법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다음 주에 휴장일이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증시에서는 또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휴장이 있을 때가 참 불안하긴 한데요. 휴장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도 많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휴장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좀 조정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2거래일째 음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도 한 2%대 하락을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강한 조정을 받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한 조정을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 IT 반도체 관련주들이 훨씬 더 강하게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조정을 거친다고 하면 그 돈들은 어디론가 가는데 그 섹터는 계속해서 자금이 모이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 그런 섹터로 가겠죠.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중요한 건 이 60일 라인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60일 빨간색 이 굵은 라인이 한 분기를 나타내는 60일 라인인데 이미 하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가 조금 더 업황 부진이 이어지지 않을까. 주가 부진이 이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차이신 제조업 PMI 그리고 수요일 날은 고용 동향인 취업 변동자 발표가 있습니다. 취업자 변동 발표. 그리고 6월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이 지표가 다음 주에 조정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되는 경기 지표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까지 주목을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파인 시그널 이 포착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종목들 중간 점검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샤페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제 모멘텀도 갖고 있고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원형 탈모 치료제 후보 물질 발굴에 성공했다라는 이슈도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챙겨가 봐야 될지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챙겨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사실 뭔가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데 실제 회사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공략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근데 최근에 나온 재료들이 예를 들어서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에 대한 FDA의 어떤 확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빅파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로열티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최근에 3일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줄었고 5일선도 우상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만약에 금요일날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또 6,000원 쪽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 이번 주 종가 기준으로 해서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이넥스가 있습니다. 대규모 일감을 잇따라 좀 맞게 되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과 내후년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 견제 흐름도 나오고 있다 보니 종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전략을 좀 어떻게 정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바이넥스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려했던 대로 약간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넥스가 사실은 이런 시장에서 너무 많이 회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미 이 종목은 뭔가 신선함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CDMO에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CDMO 세계적으로 봤을 때 론자, 스위스에 있는 론자가 1위고요. 그 다음이 카틸런트라는 그 미국 회사입니다. 근데 이 카틸런트라는 그 미국 회사가 수혜를 있게 만들기 위해서 생물보안법을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제 3위에서 아마 밀려날 것 같습니다. 3위에서 밀려났을 때 그 다음에 4위가 바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수혜를 가장 먼저 입을 것이고 그 다음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슈로 봤을 때 바이넥스지만 실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특히나 인도 쪽의 그런 저가 공세에 의해서 CDMO, CMO의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넥스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서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2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크게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이 필요해 보인다 들어봤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만 원 선에서 매수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 점검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는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파인 시그널 포착주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메타의 오라이언이 공개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버넥트라는 종목인데요. 버넥트는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현실을 구현하고 있고요. XR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현실 세계랑 가상현실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XR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 저점에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갔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120만 주의 물량이 들어와 있고요.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한 250만 주. 지금 바닥권에서 이 대량 물량들이 모였을 때 이 물량들이 올라가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150원, 목표가는 6,450원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버넥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 오라이언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금요일장에서 크게 급등을 보여줬는데 상방 그래도 6,450원까지 열어두고 전략 세워볼 수 있겠다. 이렇게 포착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내용 짚어봐 주실까요? 네. 굉장히 이제 심려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가 올라갈까 했는데 지금 오늘 엔비디아 하락하는 거를 보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조정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지난번에 이제 추석 이전에 거의 한 2, 3주 전부터 추석 전에 2, 3주 전부터 추석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시장 상황이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장이 끝나도 추석이 끝나도 반등하는 섹터는 특정 구간에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부터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상반기까지 올라갔던 그런 IT 반도체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계속해서 조정권에 있다고 하면은 이게 연말까지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연말까지 랠리를 이어져 나갈 수 있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그 흐름이 계속해서 연말까지 랠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교체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 우리가 IT 반도체 쪽에 좀 애매한 종목들 그리고 계속해서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하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결단을 내려서 교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를 할 때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수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매도에는 여러분들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매수 그리고 매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매수하고 올라가도 매수하고 빠져도 매수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자금력만 넣어주는 그런 부분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는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얼마나 분할 매도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실 계좌에서 수익을 줄 수 있는데 매도를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트레이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는요 매도를 잘할 수 있는 법 그리고 고점에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가 다 끝난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2시에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매도 타이밍을 잡는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전략 도움 필요하다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 이어서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